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팁스 창업 기업이요. 팁스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팁스가 무엇의 약자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의 약자로 민간 투자사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보육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네.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보육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다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일까요? 팁스 운영사가 수도권 기업에는 2억 원 이상 또는 비수도권 기업에는 1억 원 이상 선투자를 하고 추천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최대 8억 원까지 매칭하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올해 이 예상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나요? 2026년 팁스 신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624억 원이며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 등을 돕는 비연구개발 자금은 6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지원되는 트랙들이 좀 구분이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개발 일반 트랙과 12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연구개발 딥테크 트랙, 그리고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 연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중에서도 일반 트랙, 딥테크 트랙 등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주셨는데, 일반 트랙이라고 한다면 좀 지원금의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예, 기존에는 연구개발 자금이 최대 5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8억 원으로 대폭 향상되어서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스타트업의 일반 트랙 외에도 12개 신산업 분야는 딥테크 트랙으로 분류가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딥테크 트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일반 트랙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이 5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을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최대 1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연구개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팁스란 단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분야가 좀 친숙하지는 않은데 좀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사업 분야인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이게 아주 유명한 기업은 지금 아직 없어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인공지능 의료 영상 분석 기업은 유니카 뷰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팁스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 메스프레소와 수산물 유통혁명을 위한 오늘회 등도 팁스가 배출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 건데 또 소개해 주신 지원금 외에도 연계 지원금이 좀 있다고요? 예, 비연구개발 연계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창업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과 해외 마케팅 자금 최대 1억 5천만 원 합쳐 총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지원에도 신청이 가능한 이 기업의 업력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하지만 신사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의 기업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네요. 매출액에도 좀 제한이 있다고요? 예, 일반 트랙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딥테크 트랙은 올해부터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친숙하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업 분야인지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이 트랙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 딥테크 트랙이 12개 신산업 분야를 다루는 이제 그 산업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2개 신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인가요? 뭐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양자, 바이오, 헬스케어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 이유는 이게 대부분 실패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신기업이 자꾸 나와줘야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한다면 첨단 산업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군요. 이 딥테크 트랙은. 그렇다면 지원을 하고 났을 때 선정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딥테크 트랙의 경우 기존에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회 대면 평가로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올해 신청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개발 트랙은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접수를 받습니다. 비연구개발 사업은 1분기에만 한 차례 접수를 진행합니다. 또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분율 조건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사인 운영사와 합산 지분율을 30% 이하로 제한해서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사실 51대 49라고 그래가지고 51%만 사실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 2%를 홀랑 팔아버리면 그대로 운영사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최소 60% 이상을 유지해야지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어 있는 겁니다. 또 이 지원하는 기업들한테 새롭게 도입된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자, 보면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딥테크 트랙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나라에서도 퇴직연금을 기존의 퇴직금을 전부 다 퇴직연금으로 바꾸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딥테크 트랙에 참여할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신설이 됐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딥테크 트랙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 트랙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요? 일반 트랙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니에요.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가점 1점을 보여서 선정 확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 가점이 붙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우대 정책들도 있다고요. 네,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 투자 유치 금액 기준도 1억 원으로 낮춰 지방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재거든요. 근데 그런 인재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솔직히 투자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점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요. 네, 정부 지원금 5억 원당 청년 인력 1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며 선정된 후 이들의 고용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만들면 이게 그 직업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게 그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연구 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연구 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규정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연구 책임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 연구를 하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데 삼책 5공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구 책임자가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고 참여 연구는 최대 5개까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그냥 연구 책임자를 맡아놓고 100개, 200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보육 프로그램 팁스 창업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신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요?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에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조건으로 대가성 수수료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게 1억만 혹은 뭐 2억만 투자하면 몇 억이 붙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신청 방법도 안내를 해주실까요? 연구개발 과제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기회가 없으므로 꼭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연구개발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연구개발 기간이 끝난 후 목표 달성도와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나 보통 미흡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 향후 사업 참여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팁스 운영사와 투자 협의 기간도 있다고요? 네, 팁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사 명단을 확인 후 각 기업의 기술 분야에 맞는 운영사를 찾아 직접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투자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생소하기도 한 2026년 팁스 창업 기업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이 사업 내용들, 핵심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서 유의 사항까지 함께 짚어 주시죠. 우선 일반 트랙의 연구개발 지원금이 최대 8억 원으로 올랐고 딥테크 트랙은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비연구개발 자금 최대 3억 원을 합치면 기술기업이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최대 18억 원에 달하며 전체 연구개발 신규 예산은 1624억 원 규모입니다. 수도권 2억 원 또는 비수도권 1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팁스라는 기회를 잡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를 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팁스 창업 기업 지원 계획 공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